오늘은 문장이 조금 기네요. 자, 여기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쓸 자리가 없어서 그냥 문장에서 그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단어 보시면 웨이훈푸라는 단어가 나와요. 웨이훈푸. 자, 웨이훈푸라는 단어는 이제 웨이라는 거는 아직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아직 뭔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제 미완성할 때 그 미자예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자로는 미완성할 때 그 미자예요. 아닐 미자인데 그래서 뭔가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웨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웨이훈 훈은 이제 결혼할 때 혼인이죠. 혼인할 때 혼자죠. 그래서 미혼 후라는 남편 후라는 남편이란다. 후라는 단어는 이제 남편이란 뜻이에요. 부군 남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 웨이훈후 같은 경우는 이제 약혼남을 얘기를 해요. 약혼남. 한국어에 해당하는 약혼남을 뜻하는 단어예요. 웨이훈후. 그리고 만약에 약혼녀, 약혼녀 같은 경우는 이 후 대신에 아내라는 뜻의 요 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치라는 단어가 이제 아내라는 뜻이에요. 아내. 그래서 웨이훈치라고 하면 요건 이제 약혼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혼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엔이. 자, 유엔이. 이 유엔이라는 단어는 원하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원하다, 바라다. 그래서 뭔가를 원할 때, 뭔가를 바랄 때 이 유엔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능원 동사 중에 하나죠. 능원 동사. 그 다음 밑에 나오는 요 찌앙라이라는 단어. 찌앙라이. 요 찌앙라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하죠. 한자어로 장래.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장래희망 요런 표현 많이 쓰죠. 뭐 그런 거 조사하잖아요. 그죠? 장래희망 뭐 커서 뭐가 될 건지 그런 거 사용할 때 그 찌앙라이 장래 그리고 또 뭐 같은 의미로 미래 미래 근데 미래 같은 경우도 요 아까 얘기했던 이 웨이 미자 요 웨이 라이 그래서 요게 미래예요. 웨이 라이 요게 이제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이제 미래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찌앙라이 웨이 라이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쩌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 단어도 이제 뜻은 이렇게란 뜻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라는 뜻인데 앞에서 왜 점어가 이렇게라고 나왔었죠? 그 점어랑은 사용하는 부분이 달라요. 쩌양 같은 경우는 뒤에 양이라는 단어는 어떤 모양,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양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양을 단독으로 사용을 하면 양즈라는 단어가 있어요. 양즈. 양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뜻이 뭐냐? 모습, 모양, 어떤 겉에 보이는 형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을 나중에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쩌양이라는 거는 이제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의 전체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쩌양 하면 이제 해석은 이렇게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네, 이렇게 단어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장 한번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他未婚夫不愿意让他工作了. 자, 그녀의 약혼남이 부유엔이 부정이 붙었죠. 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무엇을? 랑타 공주얼러. 그녀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녀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他未婚夫不愿意让他工作了. 그녀의 약혼남이 그녀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 랑이라는 단어는 따로 보시면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흔히 이제 문법에서 얘기하는 피동의 의미가 있어요. 피동. 자동이 아니라, 자동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걸 자동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그 우리가 쓰는 그 자동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동사를 자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피동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혹은 다른 동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피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랑 같은 경우는 이제 피동의 의미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랑타 공주어라는 거는 이제 그녀에게 일을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에게 일을 하게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원래 문장 그대로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 그녀에게 일을 하게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밑에다가 직역. 그녀에게 일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 일하게 하는 거나 일을 하는 거나 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일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 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려면 일하게 하는 것, 여기서 랑을 쓴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교재도 그렇고 뭐 굉장히 오래된 교재예요. 이 교재가 개정을 계속 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바꾸진 않죠.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바꾸지. 그래서 이게 약간 가부장적인 그 거에 따라와서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뭐 그거는 뭐 문장 배우는 데는 뭐 문제는 없으니까, 내용 자체가 뭐 그런 거라. 이제 중국어를 하다 보면 뭐 한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게 많죠. 웨이훈후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을 할 때 약혼남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책에는, 교재에는 뜻은 약혼자로 돼 있어요. 약혼자. 그리고 웨이훈치 같은 경우는 약혼여라고 돼 있어요. 약혼자라는 건 남자 여자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웨이훈후라는 단어에는 약혼자라고 해놓고 웨이훈치라는 단어에는 이제 약혼여라고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차별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중국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할 때 약혼자가 아니라 약혼남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책에는 약혼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요 앞 상태, 아까 쩌양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요 상태를 기억을 해 두시고 뒷문장을 보시면 将来
장래에 혹은 미래에 니에 당신도 이 예 같은 경우는 뭐뭐도라는 뜻이죠. 뭐뭐도 예 당신도 후이 같은 경우는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의미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그래서 후이 쩌양마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는 의미가 되죠. 라는 의미가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는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두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약혼남이 이제 그녀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과 원래 요 중간에 대화가 몇 마디가 더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장들이 아니라서 제가 뺐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래요. 지금 약혼남이 일하는 걸 원치 않아서 물어봐요. 그럼 정말로 일을 그만둘 거냐? 그럼 일을 그만둔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요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장래에 당신도 언니 얘기니까 이 얘기는 당신도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둘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당신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엘러훈 결혼하면 찌우 바로 뿌 꽁쭈얼러마 일을 그만둘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뿌 꽁쭈 일을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꽁쭈어 여기서 꽁쭈어는 이제 동사 형태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일을 그만둘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엘러훈 찌우 뿌 꽁쭈얼러마 결혼을 하면 바로 일을 그만둘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지에훈이라는 단어 결혼이라는 뜻이었죠. 결혼하다 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도 이제 문법이 하나가 나와요. 자,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에훈을 보시면 앞에서도 이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지혜훈이라는 단어는 이 지혜가 결합하다, 합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입니다. 동사. 그리고 훈이라는 건 혼인, 결혼이라는 뜻의 명사 형태예요. 명사 형태. 자, 단어인데 앞에 나온 단어 이 지혜와 훈 이렇게 동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이합사라고 합니다. 이합사. 그냥 이거는 그냥 설명만 듣고 넘기시면 돼요. 네. 이합사라고 해요. 왜? 자, 동사와 명사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동사를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동사를.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도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고 난 뒤 과거 형태죠. 결혼을 이미 했다라는 건. 그러면은 여기서 지혜훈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사인 지혜 뒤에 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엘러훈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합사예요. 이합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떨어뜨리다, 합치다. 떨어뜨리고 합치고가 가능한 단어를 이합사라고 표현을 해요. 요 표현은 이합사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이합사에 좀 더 제대로 된 용법 이 지엘러훈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규칙에 관련된 내용이지 이 이합사에 이제 또 다른 용법들이 있어요. 아예 단어를 떨어뜨려서 그 중간에 뭔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나올 때 이합사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혜훈 사이에 왜 러가 들어간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들이 계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혜가 동사고 훈이 명사기 때문에 러는 동사 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 러, 훈이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는 요거는 이제 이합사로 사용을 한 거다. 지혜와 후는 따로 떨어뜨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만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러가 또 하나 더 나와 있죠. 여기서 러는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지엘러 훈의 러는 과거예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러예요. 결혼을 한 뒤. 그리고 뿌꽁쪼러의 러는 상태 변화입니다. 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일을 안 한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일을 한 일이 이제 그만뒀는지 계속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뿌꽁쪼 일을 안 하는 건 그 상태가 변화하는 거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그만둔 상태로 상태가 변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러는 상태 변화의 의미다. 이렇게 사용된 러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게 어법이나 이런 내용들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그랬고, 저는 뭐 중국어 배울 때 2학년 때까지는 어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원래 2학년 때 어법을 제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때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잘 듣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원래. 한번 그렇게 설명 듣고. 근데 그렇게 2학년 때 어법을 전체적으로 배우고 3학년 때 그 어법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이게 이제 눈이 생기는 거죠.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익히면서 배워서 이해를 했지. 처음 어법 배울 때 이해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문과를 오기보다는 이과를 가는 게 뭔가 논리적으로 파헤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어법을 이제 뜯어서 식처럼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고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어 배우다 보면 문과 쪽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덜어.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전체적으로 읽고 보도록 할게요. 자, 他未婚夫不愿意让他工作了. 그녀의 약혼남이 그녀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将来你也会这样吗? 장래에 당신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结了婚就不工作了吗? 결혼하면 바로 일을 그만둘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왜 이게 궁금할까요? 아무래도 뭔가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이 여자한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녀의 약혼남이 그녀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 他未婚夫不愿意让他工作了. 타未婚夫不愿意让他工作了。他未婚夫不愿意让他工作了。
자, 그 다음 장래에 당신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결혼하면 바로 일을 그만둘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의문문이지만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将来你也会这样吗？结了婚就不工作了吗？将来你也会这样吗？结了婚就不工作了吗？ 将来你也会这样吗？结了婚就不工作了吗？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